지금 전해드린 지난해 발생한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정말 당시에 엄청난 충격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안인득이라는 사람이 지난해 4월 17일 새벽에요. 거주지 아파트에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는 계단에서 대기하다가 대피하는 주민들을 흉기 등으로 공격을 하게 되죠. 경찰과 대치하던 도중에 결국 체포가 됐는데 이 과정에서 사망자 5명, 부상 17명 되는 커다란 일이 일어났는데 당시에 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자, 22명의 사상자를 낸 바 있는 안인득이 첫 얼굴 공개 당시에 좀 반성하는 모습이 없이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당시 영상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 저도 하소연을 했었고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멀다고 불이익을 당해오고 이러다 보면 화가 날 때도 나오고 그래도 하소연을 하고 경찰서에 들면 경찰서든 무엇이든 국가기능 아니고 하소연을 해도 제대로 도움을 도와주지도 못하는 그런 사례들 점점 많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 내 완전 미친 정신 나간 것들 수두룩하다는. 자, 그리고 특정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나요? 특정인만 노리셨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아직도 자기 본인이 억울하다 생각하십니까? 억울한 점도 있고 제가 잘못한 점은 당연히 법처리가 사실 과정을 맡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의 수사 과정부터 재판까지 이 심신미약이 핵심 쟁점이었는데 결국 항소심 재판부 심신미약 인정을 했습니다. 조성규 변호사님, 사실 22명의 사상자를 낸 이 사건의 심신미약을 인정했다는 부분 때문에 지금 상당히 여론에서는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고 논란이거든요. 네, 되게 잔인한 대형 참사입니다. 예. 그런데 이 조현병이라는 병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 정신분열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범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가 아니라 조현병 환자가 갖고 있는 어떤 분노 조절 장애 그리고 이런 충동 조절 장애가 범죄로 이어지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법원은 조현병 환자이기 때문에 심신미약이다 이렇게 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조현병 환자인데 당시에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피해 망상이나 관계 망상이 상당히 심각한 정도였고 네. 재판을 받는 내내 혼잣말로 중얼중얼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재판장으로부터 제재도 당하고 이런 상당히 정상적이지 못한 어떤 충동 조절이나 분노 조절 장애가 계속적으로 현출되는 모습들을 법정에서 보여줬거든요. 예. 그래서 심신미약이 인정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1심 재판부에서는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형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2심과 좀 엇갈린 이유, 오늘 좀 판결문을 좀 분석해 오셨다고 하는데 뭔가요? 네, 잘 아시다시피 1심 판결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당시에 국민참여재판의 결과는 심신미약 인정이 2명, 그리고 7명이 인정하지 않는 걸로 네. 그 당시에 국민참여재판에 들어간 배심원들이 판결을 했고요. 네. 그리고 좀 전에도 조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도 보면은 조현병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물 변별 능력 그리고 행위 통제 능력 이 네. 두 가지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충분히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1심에서는 사형을 내렸습니다. 예. 다만 이 사건이 알려진 것과 다르게 연속된 사건의 일련선상이 있었습니다. 당시 보면 지금 이 판결이 그 당시에 지금 4월 17일 사건만 네. 이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판결에 포함된 사건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예. 1월 17일 날 있었던 폭행 사건이나 3월 10일 날 있었던 특수 폭행, 재물승계 그리고 12일 날 있었던 또 폭행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계속 일련의 사고가 있었었고 폭행 및 재물손괴 그리고 주변 이웃들과의 다툼들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1심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하면서도 사회적 책임도 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얘기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가 됐는데 2심에서 지금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된 건데 사실 검찰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해왔잖아요. 이 안인득이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또 구입해 오기도 하고 색엽에 옷을 껴입고 가죽 장갑까지 끼고 안전화도 착용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획범죄지 어떻게 이게 심신미약 상태이냐. 근데 이런 게 모두 지금 항소심 재판부는 인정을 안 한 셈인 거네요. 인정을 안 했다기보다는요. 예. 그런 어떤 정황 계획범죄라는 정황들이 있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떤 흉기를 준비했다든지,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나오는 대피 장소를 미리 예상을 하고 그 자리에 가서 범행을 저질렀다든지, 예. 당시에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계획적이고 치밀한 부분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사형 선고를 해야 한다라고 검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또 검찰에서 그렇게 사형 선고를 이렇게 구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형이 선고가 되면 가석방이 안 돼요. 아, 예. 그러니까 그런 실질적인 의미가 있고요. 예. 그리고 사형 선고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런 계획적인 범죄를 한 사람은 심신미약을 인정해줘서는 안 되고, 예. 그리고 사형 선고라고 하는 상징적인 어떤 선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이 예. 사회에 지금 이 구성원들이 바라는 어떤 판결이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주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들이 본인이 심신미약임을 주장하면서 이제 뭐 감형이라든지 그런 걸 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심신미약을 인정받아서 감형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뭔가요? 형법에 우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10조 2항인데요. 네.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자형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는 네.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대가지고 그 피고인 같은 경우에 그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근데 아까 우리 조상규 변호사님 말씀하시기로는 사형 같은 경우는 가석방이 안 된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사형을 실질적으로 집행은 하고 있지 않은 뭐 사실상의 사형 그 폐지 국가나 다름 없는 상황인 건데 그럼 사형과 좀 무기징역의 차이가 또 다른 게 있나요? 가석방 외에도요? 지금 현재는 실질적인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아, 됩니다. 예. 왜냐하면 97년도 이후로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예. 지금 그 이후로도 사형 선고들은 꾸준히 있어 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무기징역과의 차이점은 네네. 아무래도 이 사회에서 엄단을 해야 될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에 대한 네. 경중 판단은 재판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예. 사형 선고가 무기징역 선고와는 또 다른 차이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어떤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예. 사형 선고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런데 그 최근에도 사실 그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됐던 좀 흉악범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강력 사건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약간 혼선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어금니 압박 그 이영학 사건은요. 예, 예. 1심에서 이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그러니까 심신미약 상태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조현병으로 인해서 다 이렇게 심신미약을 인정받는 건 아니고요. 예, 예. 최근에 이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에서는 전혀 심신미약을 인정받지 못하고 30년 징역이 선고가 됐습니다. 예, 예.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서울역 그 묻지마 폭행 사건에 있어서도 예, 예. 영장 기각이 될 때 이런 이제 심신미약 조현병으로 인한 이제 갑작스런 예. 행동이었다라고 해서 영장이 기각되기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조현병이 반영되는 경우와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지금 계속적으로 혼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아무래도 좀 이 구체적인 기준을 좀 가지고 이제 이 판결을 할 때 이런 부분을 확실히 좀 뭐랄까요 체계적으로 예. 체계적으로 판결할 수 있게끔 지금 기준점을 마련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닌 득의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앞으로도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박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